박인수님의 고등학교 친구이신 정우송 회장님께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인수 교수와 저는 6.25 후 1953년에 경동 중고등학교에서부터 58년도까지 같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박인수는 당시 저는 도남동에 살았고 박인수는 예리고개 넘어 지금의 기름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는 저는 정릉감리교회, 인수는 미아리감리교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70년 동안 정말 뼛속까지 잘하는 중마고모입니다. 박인수가 음악을 하게 된 동기는 교회 성가대를 할 때 그 지휘하시던 목사님, 또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 음성이 하도 좋으니까 너 앞으로 성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해가지고 음악을 하기로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 결심을 하고 이제 음악을 전공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몇 분의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한테 레슨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카루소, 또 스테파노, 칠리, 피오리, 마리오 란자, 텐테너, 아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부른 아리아 곡이 7테프로 된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가끔 와서 저희 집에 와서는 그 녹음기를 틀고 그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정, 아주 그 고음까지 따라가면서 열심히 몇 시간씩 부르고 갔습니다. 하여간 별로 큰 레슨도 받지 못하고 천부적인 음성 때문인지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박인수가 된 것은 저는 첫째 그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당당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위축되지도 않고 어떤 무모한 거기도 하지만은 자신감과 용감하다고 할까 남들이 가지고 없었던 특별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즈복 교수한테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 처음에 결혼하자고 하니까 펄펄 뛰더랍니다. 그래서 당시 뚝섬에 있는 유원지에 데려가서 강제로 강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가슴까지 찼는데도 안 하겠다고 버티더랍니다. 목까지 끌고 가니까 그때서야 결혼을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서울음대 졸업을 하고 이제 음악 선생을 이제 중고등학교 여자 음악 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인범 씨 또는 안영일 같은 아주 원로 성악가들과 같이 명동의 시민회관의 오페라 주인공으로도 몇 차례 섰기 때문에 이제 박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음악을 하는 사람 조금씩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란간에 하루아침에 포장마차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포장마차를 하느냐. 근데 명동 진짜 중앙극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안희복 교수를 또 새롭게 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때 정말 예뻤습니다. 또 새침대기고 아주 얌전한 이렇게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포장마차 뒤에서 그 이쁜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루는 저는 보통 포장마차 겨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인수야, 너 막 힘든 건 부인시키고 너는 앞에서 손님이나 잡자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인수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 부인은 너무 예뻐서 앞에 있으면은 남자들 치근덕거려서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고서 이제 한참 올 때 미국에 간다고 배랑간 두 사람이 갔는데 얼마나 두 주먹 갖고 갔겠죠. 그 나경이 얘기 들으니까 참 미국에서 참 힘들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두 분이 고생해서 공부를 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조금 이제 성공해서 한국에 자주 왔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인수야, 너 미국 때 뭐 때가 제일 힘들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설렁탕 배달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힘들었냐 그랬더니 설렁탕을 배달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 제일 높은 데니까
50층에 한국인 기업들 사무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설렁탕 배달통을 들고서 엘리베이터 맨 앞에 있다가 문 탁 열리면은 쏜살같이 들어가서 탁 내려놓고 벽만 쳐다보고 50층까지 있다가 문을 딱 열리면 그때도 후닥닥 튀어나왔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인수가 포장마차를 했다, 설렁탕을 배달했다, 뭐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도 그 친구가 한 것에 대해서 불쌍해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죽어도 못해요. 그런 항목을 할 수 있다는 그 인수를 보고 내가 감탄하고 정말 존경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일부 대충의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도 또 인수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인수는 평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노래하기를 참 좋아도 하고 또 인수가 우리 대학교 다닐 적에 같이 이제 시내에서 만나서 돌아갈 적에는 또 이렇게 종로 사가에서 도남동 미애리를 가야 됩니다. 그때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강제로 끌어내서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요.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창경궁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창경궁이고 별담을 보라면서 마르타의 아리아, 마파리, 두타모, 일미요 뭐 이러면서 그냥 두 손을 벌리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하도 그 노래를 많이 들어서 저도 지금 그 노래 곡을 그때 당시에는 가사까지 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인수는 노래를 부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인수가 많이 성공을 해서 이제 외부 성공을 해서 서울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오페라를 한다 그러면 꼭 1년에 한두 차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은 인수가 노래를 불러오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식당에서나 또는 뭐 술집에서나 이제 가서 먹고 기분이 좋으면 야 인수야 노래 한번 해라. 그러면은 인수는 절대 장소,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서 멋들어진 아주 노래를 몇 곡을 부릅니다. 거기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연출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인수는 평소에 클래식을 한다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프라이드만 갖고 오히려 자기들만의 만족에 빠져 있어서 노래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져야 하는데 그게 가수인데 자기들만의 기쁨으로 산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박인수가 향수 때문에 유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장담을 합니다. 박인수 같은 성품, 박인수 같은 노래와 박인수 같은 소신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어떤 성악가도 그 기회가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박인수 씨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오페라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철에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을 지고 이삭을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기질이야. 그라는 상수의 가사처럼 안흥국 교수는 사철 발벗은 아내로 있었습니다. 한국 제1의 그 플룻 연주자였어요. 그 고운 꿈을 다 내려놓고 따가운 햇살 아래 이삭을 줍던 것 같은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박인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철에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기질이야. 그 노래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면서 아마 틀림없이 박인수는 안인수 교수의 그 희생을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박인수 교수는 은퇴한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친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많은 제자들과 어울리며 격이 없이 제자들을 품어주고 사랑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방배동에 보면은 박인수 음악 연구소라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자기 제자 누가 와도 늘 레슨을 해주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와도 또 와서 인수한테 와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또 수년 전서부터는 1년에 여름에 또
또 겨울에 2차례씩 2개월씩 미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제자들과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가 있다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모든 제자들을 품어 안고 사랑을 해줬습니다. 또 그가 마지막에는 얼마 전까지는 박인수와 제자들의 박인수 제자와 교수 뭐 이런 음악 장르를 가지고 전국에 수십 차례 돌아다니면서 85세까지 노래를 불렀던 완전 영원한 현역이었던 우리 박인수 교수입니다. 이 박인수 교수는 참 욕을 잘합니다. 자기가 전화를 먼저 전화했다고 하면 꼭 앞에다 욕을 놓고 너는 절교야. 뭐 이게 전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어느 하루에 이렇게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인수 교수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 하나님을 만날 때 너 교회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나를 위해서 부르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을 하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자기가 부르던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그 찬송을 부르면은 인수야 하나님께서 너를 꼭 껴안고 저 생명 시냇가로 너를 인도해 줄 거다. 이제 우리도 이제 머잖아. 그곳에 갈 것이니까 또 거기서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편하게 있으면은 곧 우리도 만나게 될 거야. 인수야, 너를 믿고 70년 동안 같이 함께한 이 시간들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웠다. 사랑하는 인수야.